그 눈물은 따뜻했지만 내 가슴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다. 미안해, 딸아라는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아버지의 시신은 강물에 떠내려갔고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피로 물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가족의 유령들이 나를 쫓아올 테니까.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그게 때문이었다. 그 빌어먹을 반려견, 바람이라는 이름의 그 괴물이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부모님은 내 호흡 문제를 무시하고 알레르기 있는 반려동물을 들여 매일 약을 먹어야 했다. 그 약은 내 폐를 갉아먹는 독이었고 그 독은 결국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 추위는 뼈를 파고들었다. 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엄마는 유명 피아니스트.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집안은 항상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이름은 지은. 25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나이. 하지만 내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호흡기 문제가 있었다. 천식이라기보다는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먼지나 털이 조금만 스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턱 막혔다. 의사는 명확했다. 털 나는 동물을 피하세요. 특히 개나 고양이. 부모님은 그 말을 들었을 텐데 왜 무시했을까?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항상 조건부였다. 지은아, 이게 봐, 얼마나 귀여워. 엄마가 웃으며 말한 그날. 바람이라는 푸들 새끼가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섰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엄마는 최근 콘서트 실패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반려동물이 도움이 돼 나한테도 너한테도.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반대했다. 엄마, 나 알레르기 있어? 숨쉬기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웃어넘겼다. 약 먹으면 돼. 그게 뭐 대수라고. 그날부터 내 지옥이 시작됐다. 바람은 집 안을 뛰어다니며 털을 날렸다. 나는 매일 아침 코르티손 약을 삼켰고 밤마다 기침으로 잠을 설쳤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코가 막히고 눈이 따가워 눈물이 흘렀다. 친구들은 집에게 키우는 거 부러워라고 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개가 내 폐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걸. 부모님은 바빴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을 노렸고 엄마는 다음 공연을 준비했다. 바람은 그들의 치료제였다. 엄마는 개를 안고 피아노를 치며 이제 행복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나한테는, 나의 고통은. 시간이 흘렀다. 고등학교 시절 내 성적은 떨어졌다. 호흡 문제로 집중이 안 됐고 약 부작용으로 피로가 쌓였다. 대학 입시는 포기했다. 대신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유일한 위안은 민준이었다. 같은 나이, IT 회사 신입.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너 인생 망쳤네 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연민이 있었다. 우리는 연인이 됐다. 그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듯 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이제 성견이 된 그 개는 더 많은 털을 흘렸다. 나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부모님은 과민 반응이야 라고 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과민. 이건 내 삶을 앓아가는 고통인데. 어느 날 나는 폭발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 아빠, 바람 데리고 나가. 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 개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너도 이해해. 우리는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그들의 외로움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나 혼자 살아.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민준의 작은 원룸으로. 그는 나를 안아주며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약값이 쌓였고 호흡은 더 나빠졌다. 병원비는 부모님에게 청구했지만 그들은 내 선택이잖아 라고 했다. 민준과 사는 날들은 달콤했다. 그는 밤늦게 코딩하다가도 내 기침 소리에 깨어나 물을 가져다 주었다. 지은아, 결혼하자. 내가 널 지킬게. 그의 고백에 나는 울었다. 행복이 드디어 내게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해 여름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부패 스캔들. 언론이 들썩였다. 아버지는 절박했다. 지은아, 돌아와. 가족이 필요해. 나는 망설였다. 민주는 가지마. 그들은 변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피는 끊을 수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바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털이 공기를 메웠다. 집에 돌아온 첫날, 나는 또 약을 먹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녀의 방 서랍에서 나온 편지들. 아버지의 불륜 상대에게 보낸 것들.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이 모르게 해줘. 엄마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가족의 완벽함을 위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복수심. 그들은 나를 무시했듯 나도 그들을 파괴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아직은 몰랐다. 다만 바람의 털이 내 코를 자극할 때마다 그 증오가 자랐다.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유일한 빛이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했다. 그런 가난뱅이랑 아버지의 말에 나는 웃었다. 가난한 게 나아요. 적어도 날 죽이진 않으니까. 결혼식 날 모든 게 무너졌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 폐렴. 의사는 스트레스와 환경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람의 털이 원인이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나를 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지은아. 이제 알겠어. 하지만 늦었다. 그녀의 병은 내 호흡 문제와 똑같았다. 없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이게 시작일 뿐. 가족의 배신이 내 삶을 망쳤듯 나도 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거야. 논리적이고 가차없이 한국 사회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며. 엄마의 병원 퇴원 후 집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바람은 여전히 자유로웠고 나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다. 민주는 이 집 나가자고 졸랐지만 나는 머물렀다. 복수를 위해. 조금만 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는 회사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시작했다. 밤늦게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지쳤다. 지은아, 너도 도와. 내 대학 동창 중에 변호사 있는 놈 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그건 불법이야. 그는 웃었다. 세상이 불법이야.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그 말은 내게 영감을 줬다. 살아남기 위해 불법. 좋아. 나도 그럴게. 나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불륜. 엄마의 침묵. 그리고 바람. 그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엄마가 입양한 이유는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불륜에서 왔다. 악순환. 나는 민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컴퓨터 해킹 좀 해줄래? 아빠 이메일. 그는 놀랐다. 왜? 그건 범죄야. 나는 울며 말했다. 그들이 날 죽였어. 매일 약 먹으며 사는 게 삶이야. 그는 한숨 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밤새도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의 이메일에 회사 비리 증거가 가득했다. 뇌물,
조작된 장부. 게다가 불륜 상대는 그의 비서, 은주였다. 은주야, 지은이가 알면 안 돼. 가족이 깨질 거야. 그 말에 나는 소리쳤다. 가족. 이미 깨졌어.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첫 번째 타겟, 은주.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증거를 뿌렸다. 사진, 이메일 스크린샷. 다음 날 언론이 달려들었다. 대기업 임원 불륜 스캔들, 아버지는 분노했다. 누가 한 짓이야.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모르겠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다시 입원했다. 이번엔 스트레스성 위궤양. 그녀는 나를 불러 지은아, 내가 한 거지?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날 무시했듯이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 미쳤어. 미쳤다고. 그들은 날 미치게 만들었어. 바람은 이제 나를 피했다. 털이 날릴 때마다 개가 도망쳤다. 마치 내 증오를 느꼈는지. 나는 개의 사료에 약을 섞었다. 아니, 진짜 약이 아니라 그냥 소금.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작은 복수. 민주는 점점 멀어졌다. 지은아, 이건 아니야. 그만해. 그는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지만 나 때문에 거절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져.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배신. 이제 나도 느껴보는군. 어느 밤 아버지가 은주와의 만남을 잡았다. 나는 따라갔다.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봤다. 키스하는 그 광경. 나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보냈다. 엄마, 이게 가족이야? 엄마의 반응은 폭발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쫓아 병원으로 갔다. 당신 때문에. 나도, 지은이도 싸움은 격렬했다. 아버지는 닥쳐. 내가 피아노나 쳐. 라고 소리쳤다. 엄마는 피아노를 부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웃었다. 균열이 생겼어. 이제 더 깊게 파고들자. 하지만 민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 헤어지자 우애. 너 변했어. 복수에 미쳤어. 나는 울부짖었다. 민준아, 나 구해줘. 그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사라졌다. 그의 원룸은 비어 있었다. 편지 한 장, 미안. 내가 날 두렵게 해. 배신의 두 번째. 이제 가족뿐 아니라 사랑도 잃었다. 내 호흡은 더 거칠어졌다. 약이 부족했다. 부모님은 내 탓이야 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만성기관지염. 더 악화되면 말을 잇지 못했다. 죽음. 좋아. 죽기 전에 그들을 데려가자. 나는 계획을 세웠다. 회사 비리를 폭로. 하지만 직접이 아니라 은주를 이용해. 은주에게 연락했다. 아빠 비밀 알아? 같이 파괴할까? 그녀는 동의했다. 절박한 여자.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왜 나?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내 엄마를 아프게 했으니까. 그녀는 웃었다. 가족. 그건 환상이야. 우리는 동맹이 됐다. 그녀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회사 서버에 접근했다. 민준의 해킹 기술을 빌려. 데이터 유출. 다음 날 주식 폭락. 아버지는 해고됐다. 지은아. 내가 배신자야. 그는 나를 때렸다. 뺨이 부었다. 나는 피를 닦으며 말했다. 아빠, 이게 시작이야. 바람처럼 모든 게 날아갈 거야. 심리가 무너졌다. 밤마다 악몽. 엄마의 피아노 소리, 아버지의 웃음, 민준의 키스. 그리고 바람의 짖음. 나는 걔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아버지의 몰락은 빠르게 왔다.
그는 실업자로 변했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며 모두 내 탓이야, 지은아, 라고 소리쳤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그녀의 피아노는 먼지 쌓인 채 방 한구석에. 바람은 이제 늙어 털이 더 많이 빠졌다. 집안은 털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 편집자. 하지만 호흡 문제로 자주 결근했다. 상사는 건강 관리나 해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건강. 그걸 빼앗은 게 가족이야? 은주와의 동맹은 지속됐다. 그녀는 아버지의 돈을 뜯어냈고 나는 그 돈으로 약을 샀다. 더해 아빠 파멸시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너 미쳤어. 하지만 재미있네 라고 했다. 우리는 밤늦게 만나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와인 한 잔 들고. 왜 이렇게 증오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바람 이야기를 했다. 그 개가 날 죽였어. 매일 약 먹으며 사는 게 삶이야? 부모는 날 무시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아버지가 날 버렸으니까. 공통점. 배신의 피해자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나를 배신할 거야? 인간은 다 그래? 그래서 먼저 치자. 나는 그녀의 비밀을 캐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사기 전과. 완벽했다.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행복했다. SNS 사진.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내 과거 다 알아. 지은이 때문이야. 그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의 프로필이 사라졌다. 효과 봤어. 집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다. 내가 바람 키우자고 해서 엄마는 울며 당신 불륜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지켜봤다. 그들의 고통이 내 약이 됐다. 어느 날 나는 바람을 산책시켰다. 공원에서 계주를 풀고 차가 다가오는 걸 봤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도망쳤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다. 나는 후회했다. 왜 안 죽었어? 그날 밤 나는 진짜 독을 샀다. 온라인 다크웹. 개용시라고 적힌 병. 하지만 엄마가 봤다. 지은아, 그게 뭐야? 나는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너 우리 죽일 거야. 나는 웃었다. 아직은. 심리적으로 나는 무너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이 괴물처럼 보였다. 호흡은 더 나빠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지식 수술 고려하세요 라고 했다. 폐 이식. 비용이 수억. 부모님에게 청구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우리 파괴했잖아 라고 했다. 은주가 배신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불었다. 지은이가 해킹했어요.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나는 조사받았다. 증거 없어요. 나는 웃었다. 민준의 해킹은 완벽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내 폐가 터질 듯 했다. 병원에 실려갔다. 중환자실. 그곳에서 엄마가 왔다. 미안해. 바람은. 내가 잘못 데려왔어. 그녀의 눈물. 나는 잡았다. 엄마, 왜 날 무시했어? 그녀는 사랑했으니까. 내가 강해지라고 거짓말. 퇴원 후 나는 결심했다. 최종 복수.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제주도로. 화해하자. 그들은 동의했다. 절박해서. 비행기에서 나는 약을 먹었다. 내 약, 그리고 그들의 몰래. 수면제. 제주 도착 후 호텔에서. 밤, 나는 칼을 들었다. 아버지부터.
아빠, 안녕. 그의 목에 피가 솟았다. 하지만 엄마가 깨웠다. 지은아. 그만, 싸움.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긁었다. 나는 밀쳤다. 그녀가 계단에서 굴렀다. 뼈 부러지는 소리. 경찰이 왔다. 사고로 위장.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 제주 사건 후 나는 자유였다. 부모님은 병원에. 아버지는 혼수 상태, 엄마는 다리 골절. 언론은 가족 여행 중 사고로 보도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집은 고요했다. 바람만 짖었다. 나는 개를 안았다. 털이 코를 자극했다. 너도 죽을 차례야. 민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그는 왔다. 카페에서. 왜? 그의 눈은 차가웠다. 나는 말했다. 나 미안해. 도와줘. 마지막으로 그는 뭐? 라고 물었다. 나는 제주 이야기를 했다. 사고야. 하지만 증거 지워줘. 그는 도왔다. 해커로서 CCTV 삭제. 이제 그만. 너 위험해. 하지만 그의 손이 떨렸다. 여전히 사랑하나? 나는 키스했다. 그는 밀어냈다. 안 돼, 너 변했어. 집으로 돌아오니 은주가 기다렸다. 아버지가 깨어났대. 내 이름 불렀어. 나는 웃었다. 좋아. 다음 단계 우리는 계획했다. 아버지의 회사 잔당을 무너뜨리기. 주식 매도 유도, 루머 퍼뜨리기. 아버지가 퇴원했다. 집에서.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쉬어요. 하지만 밤에 그는 칼을 들고 왔다. 내가 날 죽이려 했어. 싸움. 나는 피했다. 그는 미끄러져 넘어졌다. 머리를 부딪혔다. 또 사고. 엄마는 울었다. 우리 가족 끝났어. 나는 위로했다. 엄마, 새로 시작하자. 바람 버리고 그녀는 동의했다. 개를 맡겼다. 동물 보호소로. 그날 내 호흡이 조금 나아졌다. 처음으로.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배신의 가족지라는 제목. 아버지의 비리, 엄마의 침묵, 내 고통. 베스트셀러. 언론이 달려들었다. 진짜 이야기, 나는 인터뷰에서 픽션이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 알았다. 민준이 돌아왔다. 책 봤어. 내 이야기지. 그는 안아주었다. 함께하자.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나는 그의 폰을 체크했다. 새로운 여자. 아니, 그냥 친구.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은주가 임신했다. 아버지의 아이. 뭐 할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나아. 그리고 버려. 잔인한 말.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너처럼. 엄마의 콘서트가 재개됐다. 작은 홀에서. 나는 갔다. 그녀의 피아노 소리. 아름다웠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다. 이 곡은 지은이에게 눈물. 나는 무대로 올라갔다. 마이크 잡고. 엄마, 고마워. 하지만. 미안해. 홀 안이 조용했다. 나는 모든 걸 고백했다. 호흡 문제, 복수, 제주.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엄마는 무너졌다. 왜 이제? 경찰이 다시 왔다. 이번엔 진짜. 증인들이, 은주의 증언. 지은이가 조종했어요. 나는 체포됐다. 감옥에서. 철창 너머로 민준이 왔다. 기다리게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이었다.
감옥 생활. 호흡이 더 나빠졌다. 약 없음. 매일 기침. 동료 수감자들이 너 미쳤어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하지만 그들은 더. 아버지가 죽었다. 자살. 편지. 지은아, 용서해. 엄마는 정신병원으로. 바람은 보호소에서 안락사. 내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빈 껍데기. 이제 나 혼자. 감옥은 차가웠다. 벽은 회색, 공기는 퀴퀴했다. 내 호흡은 여기서도 괴로웠다. 먼지, 습기. 약은 주 3회. 부족했다. 밤마다 깨서 헐떡였다. 숨 못 쉬어. 간수들이 참아라고 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가족 살인자, 헤드라인. 나는 침묵했다. 변호사는 정신 이상 글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요, 정의야 라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엄마가 증언했다. 우리 잘못. 지은이 구해줘. 그녀의 다리는 절뚝거렸다. 제주 후유증. 민주는 매일 왔다. 사랑해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다. 새로운 삶. 나는 물었다. 진짜, 그는 예 거짓. 감옥 밖에서 그는 은주와 만났다. 그녀의 배가 불룩했다. 은주는 증인석에 섰다. 지은이가 날 이용했어요. 복수광해. 나는 웃었다. 너도 마찬가지. 판사가 침묵이라고 소리쳤다. 배심원들은 내 눈을 봤다. 증오 가득. 과거 회상. 어린 시절. 부모님의 미소. 지은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은 바람 앞에 무너졌다. 개의 털 하나가 내 삶을 바꿨다. 왜? 그들의 이기심 때문. 재판 중 의사가 증언했다. 피고의 호흡 문제는 가족 환경 탓. 알레르기 무시로 만성화할 엄마가 울었다. 우리 죄야. 판결, 무기. 하지만 감형. 심리적 트라우마 인정. 감옥에서 나는 쓰기 시작했다. 일기. 배신의 대가. 위출판 제의가 왔다. 민준이 전달했다. 그가 결혼했어? 은주랑 이라고 말했다. 충격. 왜? 내가 날 밀어냈으니까. 배신의 연쇄. 나는 웃었다. 좋아. 아이 낳아. 그리고 버려봐. 감옥 생활이 나를 바꿨다. 동료들과 이야기. 그녀들의 이야기. 학대, 배신. 공통. 복수했어. 나는 물었다. 했어. 후회 없어. 엄마가 면회왔다. 지은아, 바람. 죽었어. 나는 좋아라고 했다. 그녀는 용서해. 안 돼. 하지만. 사랑해. 민준의 아이가 태어났다. 소식 들었다. 건강. 하지만 은주는 다버지처럼 될 거야 라고 했다. 그녀의 메시지. 이제 그녀도 증오에 물들었다. 내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감옥에서 로열티. 약값으로 썼다. 호흡이 나아졌다. 새로운 치료. 하지만 밤에 악몽. 피해 강. 부모님의 비명. 민준의 웃음. 나는 깨서 울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영원한 상처. 가석방 청원. 서명 10만. 책 영향. 10년 만에 나왔다. 세상은 변했다. 서울은 여전.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집으로 돌아갔다. 텅 빈 집, 먼지 쌓인 피아노. 나는 앉아 쳤다. 엄마의 곡, 눈물 흘렸다. 가석방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호흡기 전문 클리닉 다녔다. 폐 이식 대기.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책 수익으로 치료비. 민준을 만났다. 거리에서. 그의 아이, 이제 5살. 지은 누나라고 불렀다. 귀여웠다. 하지만 증오 스멀스멀. 잘 지내? 민준이 물었다. 그래. 너는? 은주랑 이혼했어. 그녀도. 미쳤어. 은주는 아이를 버렸다. 너처럼 지라고 편지해. 아이는 민준에게. 그는 울었다. 도와줘. 나는 거절했다. 내 복수야. 엄마를 찾았다. 정신병원. 그녀는 나를 봤다. 지은아, 우리는 안겼다.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 나도. 우리는 다람 이야기를 했다. 그 개가. 우리 잘못. 그녀는 피아노를 다시 쳤다. 병원 홀에서. 나는 들었다. 치유의 소리. 아버지의 무덤에 갔다. 아빠, 용서. 꽃을 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자유로운 바람. 나는 작가가 됐다. 강연 다녔다. 배신과 복수 주제. 청중들이 공감대라고 했다. 한국 사회에 가면 가족의 어둠. 민준과 재회. 카페에서. 아이 데리고 와. 우리는 산책했다. 공원. 털 없는 개를 봤다. 다시 키울까? 그는 물었다. 아니. 조심해. 아이의 미소. 내 심장을 녹였다. 엄마, 아이가 물었다. 은주를. 나는 아빠가 지켜줄 거야 라고 했다. 내 호흡은 나아졌다. 이식 수술 성공. 새 폐, 새 시작. 하지만 흉터는 남았다. 매일 약. 하지만 이제 내 선택. 엄마와 함께 콘서트. 그녀의 마지막 공연. 나는 피아노 옆에 섰다. 딸의 이야기. 곡 제목. 관객 박수. 눈물. 민준의 청혼. 다시. 나는 망설였다. 배신 잊을 수 있어? 그게 우리야. 인간이니까. 결혼. 작은 예식. 엄마가 축복. 아이가 반지 전달. 하지만 끝은 아니다. 밤에 나는 깨. 호흡이 가빠. 악몽. 복수의 잔재. 그러나 이제 나는 선택한다. 용서. 아니, 받아들임. 삶은 드라마. 배신, 고통, 복수. 하지만 그 끝에 희미한 빛. 제목처럼. 배신의 대가. 하지만 그 대가는 자유.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새벽. 밝은 빛. 숨을 쉬었다. 깊고 자유롭고